JTBC 금요 드라마 착한 사나이는 첫 장면부터 시청자들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며 강렬한 서막을 올립니다. 핏빛으로 물든 화면, 흉기에 찔린 채 고통스럽게 쓰러져가는 남자 박석철의 모습은 그의 파란만장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합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찰나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다름 아닌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꿈, 시인이 되고 싶었던 자신만의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그는 명산실업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거친 삶을 살아가는 건달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착한 사나이라는 역설적인 제목이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이 비극적이면서도 지독하게 인간적인 이야기의 시작점이 포착됩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액션 누아르를 넘어 한 남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그 속에서 지키려 애쓰는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낼 것임을 암시합니다. 드라마의 일화는 박석철이라는 인물의 내면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그는 타고난 싸움꾼으로 주먹 하나로 어떤 난관도 돌파할 듯한 강렬한 외면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거친 삶의 흔적과는 어울리지 않는 깊은 고뇌와 상처가 엿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시를 사랑하는 섬세한 감수성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그가 건달이라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순수했던 착한 사나이의 본질을 잃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의 삶이 이토록 잔혹한 건달의 길로 접어든 데에는 피할 수 없는 과거의 족쇄가 존재합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박실곤 때문입니다. 한때 전국을 호령했던 거물급 건달이었던 박실곤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그 세계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혹은 자신의 과거를 끊어내지 못한 채 그는 박석철에게 우리 아들 일 좀 시켜라, 월급 준다 생각하고라는 한마디를 건넵니다. 이 단순한 부탁 한마디가 박석철의 삶을 뒤바꾸는 비극적인 주문이 됩니다. 아버지를 향한 효심과 가족을 위한 책임감은 그를 명산실업이라는 조직의 일원으로 만들었고, 이 조직은 곧 그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가 됩니다. 박석철의 내면에서는 건달로서의 삶과 시를 사랑하는 순수한 영혼 사이의 치열한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석철은 조직의 살벌한 일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극히 소박하고 인간적인 이유로 병원에 들릅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여동생에게 어머니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던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우연히 마주친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첫사랑 강미영이었습니다. 학창시절 풋풋한 설렘과 아련한 추억을 함께 나눴던 두 사람은 강미영의 갑작스러운 전학으로 인해 이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진 두 사람이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재회는 박석철의 메마른 감성의 한 줄기 단비처럼 스며들며 그의 마음을 강하게 흔듭니다. 거칠었던 건달의 삶 속에 잊고 지냈던 순수한 감정이 다시금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미영의 삶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며 음악의 꿈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깊은 무대 트라우마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재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생계를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석철은 그런 그녀를 보며 깊은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낍니다. 첫사랑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그는 그녀를 돕고 싶어 하지만 자신 역시 조직에 발목 잡힌 건달 신세라 쉽게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소가리만 합니다. 그의 건달이라는 신분이 강미영과의 관계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박석철의 개인적인 삶은 비단 첫사랑 강미영과의 관계에서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사 역시 그를 옥죄는 또 다른 굴레였습니다. 박석철의 누나 박석경은 이혼과 도박으로 인해 수억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습니다. 결혼과 사업, 모든 면에서 실패한 그녀는 고시원과 도박장을 전전하며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석철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누나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을 직감하고 동생 박석희와 함께 누나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마침내 도박장에서 그녀를 찾아내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내지만 박석경에게는 여전히 갚아야 할 도박빚 3억 원이라는 거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박석철의 삶은 조직의 그림자, 첫사랑과의 애틋한 감정, 그리고 가족의 문제로 인해 한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주며 일화는 마무리됩니다. 그에게는 착한 사나이로서 살아가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예고됩니다. 이화는 박석철이 건달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어둡고 폭력적인 세계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직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3구역 정리라는 조직의 일을 맡아 이 일을 끝으로 조직과의 모든 인연을 끊으려 합니다. 이 3구역 정리는 원래 보스 김창수와 용역을 사용하지 않고 순리대로 해결한다는 약속하에 진행하기로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는 박석철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방식, 즉 폭력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의 상사인 오상열이 보스와의 약속을 깨고 강제 철거를 시도하면서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평화롭게 해결되리라 믿었던 상황은 오상열의 개입으로 인해 순식간에 폭력적인 충돌로 변질됩니다. 예상치 못한 강제 철거에 반발하는 세입자 대표 김진호와 박석철은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건물 밖으로 내던져진 김진호는 절박함에 내몰린 나머지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릅니다. 이 일촉즉발의 순간 박석철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온몸으로 김진호를 덮쳐 불길로부터 구해냅니다. 이 장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박석철은 다시 한번 영웅처럼 떠오르게 됩니다.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건달이라는 자신의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의 선한 행동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 건달 혹은 착한 건달이라 부르며 찬사를 보냅니다. 이는 박석철이 진정한 착한 사나이로 불릴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 이후에도 그는 조직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보스 김창수는 박석철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은근히 그의 공로를 치하하고 동시에 그의 충성심을 다잡으려 합니다. 겉으로는 보상처럼 보이지만 이는 박석철을 조직의 굴레 안에 더 단단히 묶어두려는 김창수의 교활한 속셈이었습니다. 박석철은 조직을 나가겠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결국 이번 일만 끝나면 나간다라고 되뇌며 다시 한번 조직의 굴레에 갇히고 맙니다. 그의 벗어나려는 몸부림은 좌절되고 자신을 속이는 듯한 현실에 대한 비참함이 그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누나 박석경의 3억 원 빚을 대신 갚아주려던 아버지 박실곤이 김창수를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아들이 건달이 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아들이 속한 조직의 보스에게 돈을 빌리러 온 아버지의 모습에 박석철은 격분합니다. 진짜 이러시기에요? 아버지가 여기서 돈 빌리면 그거 누가 갚아야 되는데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짓을 시작했는데. 그의 말 속에는 조직에 발을 들이게 된 근원이 바로 아버지였다는 원망과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슬픔,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비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박석철의 깊은 내적 갈등을 극대화하며 이화의 막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족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화 예고에서는 박석철을 둘러싼 운명의 소용돌이가 더욱 거세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명산실업과 적대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조직, 태운파의 회장 강태훈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조짐을 보입니다. 이는 박석철이 점점 더 깊은 조직의 갈등과 위험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의 탈출은 더욱 요원해 보이며 이제 그는 생존을 위한 싸움뿐만 아니라 조직 간의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와중에 강미영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무대를 어렵게 준비하지만 박석철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박석철이 조직의 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마저 지킬 수 없는 건달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절감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강태훈입니다. 그는 강미영에게 묘한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 박석철, 강미영, 강태훈의 본격적인 삼박관계를 예고합니다. 이 삼박관계는 박석철의 감정선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그의 착한 사나이로서의 행보에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JTBC 금요 드라마 착한 사나이는 총 14부작으로 티빙과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박석철이 과연 조직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착한 사나이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의 사랑과 가족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액션과 로맨스를 넘어 한 인간이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고 선과 악의 경계에서 고뇌하며 결국 진정한 착함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깊이 있게 그려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들은 박석철의 비극적인 삶 속에서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그의 고뇌와 선택에 깊이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